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미국 회사랑 독일 회사가 싸우는데 이걸 왜 뜬금없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그리고 그럴 때 한국 판사님은 대체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국제소송의 세계, 그 안에 숨겨진 핵심 규칙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을 한 명 만나볼게요. 바로 글로벌 CEO 알렉스입니다. 근데 이분 지금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고요? 한국에서만 무려 3개의 엄청난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자, 알렉스의 이 골치 아픈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국제대판의 비밀이 하나씩 풀릴 겁니다. 자, 알렉스의 첫 번째 골칫거리 한번 들어보세요. 알렉스네 회사도 외국 회사고 소송 상대방도 외국 회사예요. 싸움이 벌어진 곳도 외국이고요. 근데 딱 하나, 상대방 재산이 아주 조금 한국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열린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싸움인데 왜 한국 판사님이 이걸 맡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퍼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알렉스 회사가 배에 넣을 기름을 샀는데 이 기름이 완전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엔진이 홀라당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문제 생기면 무조건 미국 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근데 웬걸 소송은 또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아니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 먼저예요. 아니면 법원이 그냥 우리 법원에서 해 하면 끝인 걸까요? 자,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 얘기인데요. 알렉스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공시를 완전 엉터리로 한 거죠. 알렉스는 당연히 큰 손해를 봤고요. 그래서 따졌더니 이 중국 회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 중국 법으로는 문제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와, 한국 시장에서 돈 벌어가면서 규칙은 자기네 나라 법을 따르겠다니. 이게 과연 통할까요? 자, 알렉스의 이 꼬일대로 꼬인 3가지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 여러분 판사님들에게는요 이런 국제소송을 다룰 때 쓰는 뭐랄까 비밀 연장통 같은 게 있어요. 딱 3가지 핵심 원칙만 꺼내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사건도 착착 정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연장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건데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법원이 딱 봤을 때 아니 이 싸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면 아예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당사자든 사건 내용이든 뭔가 우리나라랑 단단히 엮여 있어야만 오케이 들어는 줄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당사자 자치 원칙. 이건 뭐냐면 법원이 계약서에 써있는 당사자들 간의 약속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 생기면 미국 법으로 하자고 약속했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약속은 지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끝판왕인데요.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지 하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시장 질서나 공정거래 같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당사자들이 뭐라고 계약서에 썼든 상관없이 무조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절대 어길 수 없는 규칙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밀 도구들을 가지고 알렉스의 첫 번째 사건을 해결해 볼까요? 한국이랑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그 소송 말이에요. 사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 회사 다 외국 회사. 싸움의 원인도 외국, 한국과의 연결고리라고는 고작 상대방 재산이 조금 있다는 것? 자, 그럼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원칙,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실제 판결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은 당사자도 내용도 우리 대한민국이랑 실질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법원은 이 사건 안 봅니다. 끝! 이렇게 소송 자체를 그냥 컷해버린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알렉스의 첫 번째 골칫거리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소송이 기각된 거죠. 자, 첫 번째 퍼즐 클리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죠. 계약서에는 미국법이라고 써 있는데 왜 한국에서 재판을 하냐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계약서에 있었죠. 분쟁은 미국법으로 해결한다. 그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자, 이럴 때 쓰는 판사님의 도구 뭐였죠? 네, 바로 당신들이 합의했잖아. 규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아주 재밌습니다. 재판 자체는 여러 사정을 보니 우리 한국 법원에서 하는 게 맞겠군. 하지만
법을 적용할 때는 너희가 약속한 대로 미국 회사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한국 판사님이 미국 법전을 펼쳐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알렉스가 이겼습니다. 계약서의 약속대로 미국 법을 적용했더니 기름을 판 공급업체 책임이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허위 공시 사건. 과연 법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사하는 중국 회사가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놓고는 우리 중국법으로는 괜찮아요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등장하는 절대 규칙이 뭐였죠? 바로 우리 집에선 우리 법을 따라라 강행 규정입니다. 법원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중국 회사고 뭐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법은 핑계가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한마디로 남의 집 와서 장사하면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중국 회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핵심 규칙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어떤 다른 나라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자, 지금까지 알렉스의 롤러코스터 같은 세 가지 사건을 따라가면서 국제소송의 핵심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켜줄 실전 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국제 비즈니스 하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서 쓸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할지 반드시 꼭 좀 명시하세요. 이게 당신의 전쟁터를 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뜬금없이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에서 소송 걸지 마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던 그 나라의 금융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절대 규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제 분쟁의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규칙 위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수 없다면 오늘 당장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요?